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최근 가장 핫한 의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노화, 이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느리게 나이 들게 하고 싶다라는 노년내과의 1인자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 모시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뵙습니다. 예, 제가 환자로 만난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5월 달쯤에 우리 K본부에서 쌩과 함께라는 또 교양 프로그램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 국내에서 레로라 하는 우리 선생님들만 출연하신다는 또 프로그램. 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도 국내에서 레로라 하는 네. 사람들만 오시는 네, 또 정말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감사해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아, 네, 뭐 진료도 좀 많이 늘고 네. 또 여러 찾아주시는 데가 많아서 아. 좀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료가 많다는 거는 요즘에 환자가 늘었나요? 네, 환자분이 아무래도 작년 대비 거의 뭐 2배 정도 늘어서 와,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네. 좀 이따 가면서 했고요. 와우, 2배가 늘었답니다. 자, 요즘에 확실히 그만큼 교수님이 전공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불러주는 곳이 많다는 거는 관심이 또 많고,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또 내신 책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요 책이 또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예. 네, 이게 나이 드는 습관, 그때도 한번 얘기 우리가 살짝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뭐가 있을까요? 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노화 네. 속도와 관련이 있는 인자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고 술 담배는 어떻게 즐기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네. 사람의 노화 속도랑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숫자 나이하고 생물학적 나이 이런 거는 이제 다르게 좀 흘러갈 수 있다.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네. 1년에 네. 2년을 생물학적 나이가 2년씩 늘는 거죠. 가속 노화죠. 억울하죠. 그렇지. 더 늙어 보이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안 1년 동안 반년만 늙기도 합니다. 동안인 사람들 말하는 물론 거죠. 얼굴로 그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몸 자체. 예, 여러 가지 신체적인 또 의학적인 것을 측정할 수도 있고 혈액 검사를 해서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분들의 예. 생활 습관의 차이를 봐보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쉬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사람의 노화 속도를 만들어 간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동안 네. 예를 들어 40년을 살면서 네. 2배속으로 나이가 들면 네. 몸은 80년어치를 나이가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2배속으로 나이 들면 훅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네. 60대가 되었을 때 내 몸에 고장들이 많아지고 네. 만성 질환이 많아지니까 벌써 많아지는데. 아픈 노년을 보내게 되고 아. 70대 중반 후반 되시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쇠해져서 예.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해진다거나 병원 신세지고. 네, 또는 기저귀를 조금 더 일찍 차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선생님 시작부터 기저귀 찬다는 얘기 해버리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예. 이 노화라는 게 옛날에는 다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서의 예. 노화 속도가 천차만별인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딱 들으셔도 아시겠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비법은 차차 말씀 나눠볼 거니까 오늘 쭉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자,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3040 세대가 그 얘기 있었어요, 우리 그때도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늙을 수 있다. 지금의 3040 세대가 20, 30, 40 뭐 다 포함이고 사실은 10대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10대들이 저보다 더 빨리 네, 늙어요. 저희 이제 3040이잖아요. 네. 근데 보다 더 빨리 나이 들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사람들이 100년을 사는 시대가 됐고 매년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현대 의학이 최첨단 의학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다 보면 네.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잘 먹고 근데 일단 잘 먹는 것부터가
옛날에 지금 60, 70 분들이 드셨던 것들 네. 젊었을 때 잡곡밥 드시고 그때는 없어서 오히려. 네 60년대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분 섭취하는 거에 100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설탕이 너무 귀했어요. 아 그러네. 마라탕 탕후루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걸어 다녔어요. 차가 많이 없었죠. 스마트폰 보거나 게임하지 않고 어, 친구들이랑 나가서 밖에서 놀고 다 내 얘긴데.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드셨고 맞네. 그러다가 이제 60대 만성질환 생겼을 때는 그 60, 70인 분들은 의료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도 받게 되시고 그렇죠. 건강 검진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최적의 라이프 사이클을 만드신 건데 보통 사람이 20, 30, 40, 50 때 예. 대사 과잉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고 말하자면 마라탕 탕후루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그냥 제 얘긴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제 예. 뭐 이렇게 뼈를 때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고는 예, 있습니다. 예. 같은 편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래요? 네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는 80년대 이후의 유년기를 보냈고 그렇죠. 저희 같으면 저만 해도 어릴 때 시리얼을 우유에다 말아 먹고 뭐 이런 오. 식으로 먹었고 저도 어릴 때 되게 비만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막 게임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막 하루에 네. 3시간씩 컴퓨터 게임 하고 있던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미 맞아요. 저도 그렇게 잤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님 세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잉의 대사를 줄여야 되는 시기에 조금씩 대사 과잉을 경험을 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계에서 잡히는 젊은 당뇨병이 증가된다거나 젊은 사람들이 또 이상 지질혈증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이미 지금 50대, 60대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같은 동년배의 60대로 봤을 때 90년대의 60대보다 2010년대의 60대가 서양에서는 더 오히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60대, 70대는 되게 건강하신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가 60대가 되는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더 아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 이게 과학이 발전한다고 될 게 아닌 건 거군요. 그렇죠. 생활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복리처럼 차곡차곡 30년, 40년, 50년 쌓이는 건데 예. 그 과정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그 늘어난 건 맞는데 네. 노화는 더 우리가 빨리 되고 몸이 더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장수를 더 오래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유병장수네. 그러네. 네, 또 한마디 또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나라는 실제로 평균 수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난 못하는 거네. 네, 그것도. 마약도 뭐 사용을 하고 그렇겠다. 자살도 많고 총기 사용도 많고 또 음주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면에 네. 수명이 줄어들면 네. 줄어드네요. 과학적인 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이 노화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원인들은 뭐가 있고 네. 이 또 비만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또 돼 있네. 자 선생님 네. 노화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원인들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 네.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운동을 안 한다거나 네. 또는 가공식품 같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들을 많이 먹는다거나 나쁜 식사죠. 네. 술 담배하고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또 하나 꼽자면은 부정적인 사고 방식. 네. 네, 그러니까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7.5년 빨리 죽는다 그래요. 아 생각만 부정적으로 해도 7.5년 빨리 가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네. 막 그것을 없애려고 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생각. 우리가 나이 드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면은 네, 괜찮은데. 네, 그게 7.5년인데 7.5년이면 대략 매일 담배 한 갑 피고 안 피고 정도 차이. 와. 또는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차이 정도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담배 네. 피우면 쌤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네.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실제로 장수마을, 그러니까 블루존이라고 해서 오. 전 세계적인 장수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술도 좀 드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는 때로는 굉장히 뭐 고기도 많이 먹고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강 습관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막 옵세시브하게 강박적으로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네.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 선생님 우리도 라디오가 순서가 있어. 네. 내가 예를 치면 딱
짜단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제가 요거 하려고 있어가지고 자 잠깐만요. 네. 자, 첫 번째 비법은 어떤 건가요? 요거 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어.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 반대 저한테는 반대로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고요. 네. 둘 다 가지면 안 되나요? 양과 질을 모두 다 좋게 뭐 가져가시면 제일 좋죠. 저 양을 많이는 안 되는 거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은 장수 식단, 모든 장수 식단의 첫 번째 비결은 네. 사실은 소식입니다. 탈락이야. 네. 말씀드렸던 블루존 장수마을 있죠. 장수마을 식단의 가장 기본이 약간 덜 먹기 80%만 배를 채우는 식사입니다. 그 80이라는 건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배 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의 80% 정도까지만 부르게 먹는 게 배불러까지 먹지 마라. 그렇죠. 중요한 얘기다.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막 50% 줄여라 이러면 그건 좀 이러는데 네. 그까지는 잘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네. 배불러까지는 먹지 말고 이 네. 정도면 됐다. 네.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네. 네. 약간만 보충 설명을 더 하자고 하면 네네. 쥐나 작은 동물에서 네. 먹는 양을 그냥 평소에 내가 배불리 다 먹는 것에서 한 20에서 25%만 줄여도 네. 작은 동물로 가면 수명이 30% 40%까지 늡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네. 또는 약간 체중이 정상 정도 충분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라면 네. 조금씩 소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만 적게 먹어도 네, 조금만 줄이셔도 체중이 안 빠질 정도까지만 줄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지만 저는 이제 또 당뇨가 또 없거든요. 네. 보통 선생님들이 당뇨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당이 없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저는 괜찮은 편입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근육이 굉장히 많아 보이십니다. 힘은 별로 없긴 한데. 아마 체성분 분석을 해보시면 근육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은근히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진짜요? 네. 저 건강해 보인다는 얘기 봤죠? 나보고 이제 얼굴 시멘트빛이라고 한 사람들 봤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오늘 괜찮아 보인다고. 우선 그래서 네. 너무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네. 이 마르고 싶어 하시는 거에 집착이 심해요. 그래야 안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방도요. 예. 지방도 어떤 장기입니다. 지방에서 호르몬도 만들고 예. 지방이 또 에너지 저장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장기 때문에 망가지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적정 정도의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건데 너무 과도하면 좋지 않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유민상 선생님은 네. 그 정도의 과도한 지방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체형이 자체가 크신 거죠. 원래 좀 어릴 때부터 크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 체형에 너무 집착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체형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오히려 대사 건강.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는 무슨 뜻이에요? 혈당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네. 정말 뭐 지방도 제대로 없고 근육도 없는 분들 그리고 네. 평소에 운동 안 돼 있는 분들, 네. 내당능이 안 좋은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막 200, 30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체형이라도 기본적으로 대사적으로 이런 스파이크가 안 생길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양의 지방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가 나오는 것보다는 팔다리에 지방이 많은 게 조금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맞아, 배만 볼록 나오는 이티형들. 네. 그건 안 좋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래 우리가 최소 이런 음식은 안 먹는 게 좋다를 얘기를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좀 피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갔다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부에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의 고수를 모시고 인생이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노년내과의 1인자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 모시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정말 어렵게 바쁘신 선생님 모셨으니까 중요한 정보 쪽쪽 빨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우리가 음식 살찌는 얘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일 궁금한 거 그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과연 추천하시는 이런 음식은 피해야 된다. 이건 제가 줄여라. 잠깐 세도 될까요? 그래요? 김현규님이 코멘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 문자 뭐예요? 어떤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거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노화의 속도에 제가 개인적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회적인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일하면서 다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의지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아침에 자고 나면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다가 출퇴근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편도 2시간, 편도 3시간 막 이러다 보면 예. 저녁에는 소진되니까 지쳐서 예. 집에 가면 맥주에
맛있는 거 라면 먹고 나도 집에 가면 배고파요. 그리고 네.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어. 쇼츠를 보다가 자게 되죠.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았습니까? 오. 그게 예, 결론적으로는 예. 이 실천이라는 게 예. 내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회적으로는 봤을 때 노화 속도랑 관련 있는 게 경제적 결핍, 장거리 통근, 주거 불안정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안녕한 상태가 되어야 내가 의지력도 가질 수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 출퇴근 거리 같은 경우는 삶의 질과 관련된 거라.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네. 보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사실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이번에 총선에 어떻게 나가시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천이 너무 중요한데 그 예. 실천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사실은 지금 3040이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다이나믹 코리아, 예.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회고 가속 사회고 꿀잼 사회잖아요. 직장인들 뭐 퇴근하면 쓰러지기 바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통계가 있냐면 예. 출퇴근 거리가 1분 늘어나면 1분 늘어나면 잠이 0.2분 줄어들어요. 0.2분. 네, 그러니까 20%죠. 예. 식사 준비는 0.05분 줄고 운동은 0.02분. 그러니까 노화 속도에 관련이 있는 게 잠, 식사, 운동이 다 관련이 있는데 그게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 식사, 운동을 출퇴근이 잡아먹는 거예요. 내 수명을 다. 그렇죠. 그러면은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제가 이게 음식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잠을 가지고 나오냐면 네. 잠을 줄이면 네. 다음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더 살찌는 음식, 예를 들어서 감자칩 이런 것에 대한 선호가 증가돼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고 싶어지는. 사람의 뇌가 바뀌어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아. 또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 쾌락을 쫓는 사람의 특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고 출퇴근이 멀면 의지력도 떨어지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많아지고 더 자극적인 게 먹고 싶어지고 악순환을 도는 거죠. 또 배는 나오고 피로감이 심해지니까 운동은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근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봐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도시 안에서 15분 안에 직장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또 걷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은 굉장히 비싸게 판매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런 사회 환경을 또 잘 만드는 것들 그리고 주거 환경을 정부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반적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래야 지금 말씀드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그 다음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 단순당과 정제 곡물 마라탕탕으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고 노화 속도를 어떻게 보면 대충 다 아는 대부분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타지에 대구나 이런 데 강의를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오전 오후 종일 외래 보고 나면 정말 저녁 시간이 되면 맥주 한 잔이 너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잔 하고 나면은 침대에서 또 이렇게 SNS를 보게 되죠. 누워다 잠들고 그대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가처분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라든지 세금 내거나 남는 소득. 마찬가지로 가처분 시간은 회사에 다니는 시간, 출퇴근 시간 빼고 내 삶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이 가처분 시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보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이게 일단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이 느리게 나이 드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안녕한 정도가 되어야 사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출산이죠. 애도 낳고 키우려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네. 약간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현실을 약간 얘기하시는 그림을 크게 그리시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예.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이 비판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이전 책도 그렇고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매뉴얼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 저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프로 건강관리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자면 가속노화의 사이클에 빠진다든지 술을 마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나 이거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자, 어쨌든 네, 우리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으니까 또 다른 두 번째 얘기가 또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비법은 어떤 건가요? 따당. 지금 바로 근육 테크를 시작하라. 근육 테크. 운동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육 테크가 운동만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분들 중에 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네. 근육이 안 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그렇게까지 막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정말 김종국 씨 우리 대본에 있어서 김종국 네. 형님처럼 네. 단백질 먹고 그리고 매일 웨이트 해도 그거는 버디빌더예요, 그 형은. 그런데 예. 그렇게 해도 근육이 안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종국이 형처럼 해도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도 안 무엇이 되는 문제냐? 사람. 예. 첫 번째가 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다시 우리가 사회로 깔때기처럼 가게 되는데 돌아오는데. 잠을 안 자면 네. 사람의 대사 체계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인 것처럼 바뀝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전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몸으로 에너지가 똑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네. 그게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흰쌀밥을 먹었을 때 다 지방. 잠을 충분히 잘 잔 사람은 네. 그게 근육으로 가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하룻밤 밤샌 사람은 그게 네. 지방으로 갑니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네, 그게 1번이 잠이에요. 2번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녹여서 그 근육을 녹여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혈당을 높여서 그걸 우리가 뇌가 쓰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스태미나래. 스트레스가 호르몬. 네, 근육을 코르티솔이. 녹이는군요. 네, 와. 스트레스가 근육을 녹여.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근력 운동을 무리해서 하면 사실은 근육에는 손상만 가고 근손실은 생기고 그리고 득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근손실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덱사메타손 이런 예? 스트레스 호르몬을 약으로 쓰거든요. 면역 억제를 하려고. 그런 약들 쓰게 되면 정말 정확히 지방은 들고 근육은 빠집니다. 쭉 빠지고. 네. 세 번째가 네. 술 그리고 담배예요. 이건 뭐 100번 얘기해도 뭐. 예. 술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올라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담배도 염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면, 스트레스, 술, 담배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네. 근육 테크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직접 느꼈거든요. 예. 과로하는 상황에서 네. 근손실이 생기니까 네. 헬스장에 가서 운동량을 늘려요. 그러면은 부상만 나요. 괜히 오버하다가 그렇죠. 어깨에 막 나가고 네. 그렇지 위험하지. 그러니까 근육 1kg이 우리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새는 간병비가 더 올랐기 때문에 더 비싸요. 왜냐하면 근육이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네. 나이 들었을 때 한 10kg에서 15kg 정도 빠지게 되면 네. 침상에서 걸어 나와서 화장실까지를 자기 힘으로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거는 보험이에요, 근육은.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근육이 단순히 대사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예. 몸을 멋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예. 진짜로 나중에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예. 그리고 또 젊은 여성분들 요새 굉장히 빼빼 마르잖아요. 이런 분들은 코어 근육이 부족해요. 복근, 호흡 근육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말라서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친구 주변에 있어요. 네, 말랐는데. 그러면 위식도 역류 생기고 소화 안 되고 변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사람이 기가 빠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득근을 하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다시 근력 운동도 물론 해야 되지만 네. 기본적인 것들 네. 잘 자고 수면, 스트레스 줄이고 스트레스. 술 담배 안 하고 음식도 너무 자극적인 것들 가공식품 이런 것들 줄이고. 선생님 그럼 만약에 네. 저같이 딱 언뜻 보기에는 뭐 건강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 제가 좋다 이건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 딱히 안 받고 네. 잠도 시간 뭐 많아서 잘 자요. 그러면은 괜찮은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오. 네, 스트레스는 솔직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가속노화가 스트레스 호르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조금 도저히 뭐 운동할 시간도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잠이라도 잘 자고 스트레스라도 안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손실이라도 안 날 수 있죠. 안 날 수 있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아,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뼈에 슬슬 박히고 있어요. 자, 우리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자, 요 세 번째 비법은 어떤 건가요? 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스트레스 관리법이군요. 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살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네.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 현대인의 제일 큰 문제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네.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된 그 세상이 다 그렇게 좀 미디어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비교했을 때 저보다 여러분들이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예. 그렇게 자학을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깎아내려서 여러분들이 나아지신다면 네. 저 한 몸 희생해야죠. 사람이 근데 네. 생활 습관 유지가 안 되는 거를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면은 자기 돌봄을 할 수가 없어진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다 연결돼 있는데 어?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정말 긴 시간 출퇴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블랙 기업에 다녀서 과로를 해야 되거나 이거가 이제 절대적 가처분 시간의 부족인 거예요. 우리 문자 많이 왔는데 오늘도 야근이에요 이런 분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아마 출퇴근 장거리로 또 하시는 분들 차에서 그렇죠. 또 차 이렇게 막혀서 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인 가처분 시간의 부족인데 네. 이거는 말하자면 저도 이런 실수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뭐? 더 빠른 성취를 해야 되겠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논문을 많이 써야지. 그러고서는 밤 12시까지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집에 가서 자고 5시간 자고 일어나는. 그러면은 잠이 부족해지니까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쏟아져 나오고 이거는 악순환 도는 거죠. 이거는 성공하고의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네. 현대 사회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 농경 사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방법, 네. 사당오락 기억나세요? 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렇지 옛날에 그랬죠. 근데 그 농경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근력을 그만큼 더 쏟아 넣으면은 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지식 노동을 하잖아요. 이제는 사무직하고 그러면 예. 7시간을 자야 될 사람이 6시간 자게 되면 네. 사실은 인지 기능이 대략 소주 한 병 원샷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나를 몰아붙이면 그렇게 해서 잠을 줄이고 그렇지. 자기 돌봄을 줄이면 네.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성취에서 멀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더 몸도 갈아놓게 피곤하고.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지 하면서. 또 안 되니까 스트레스는 더 받고 더 갈아놓는 거죠. 와. 이게 결국에 상대적인 가처분 시간의 부족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균등한 시간을 가되 거기 하는 시간 안에서를 더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사실 맞습니다. 그러려면 마음 챙김이 돼 있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절대적 가처분 시간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죠. 시간이 없어서.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냐?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 환경, SNS, 숏폼 너무너무 즐거운 게 많습니다. 맞아요. 마약 요새 네. 정말 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게다가 뭐 하이볼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이볼 그런 왜요? 것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 맛있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더 어떻게 보면 여가 시간에 네. 자극적인 걸 소비하게 만들면서 네. 사실은 정갈하게 책도 보고 마음 챙김을 하고 잘 쉬고 운동하고 네. 건강한 거 만들어 먹고 해야 되는데 네. 자극적인 활동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게 난데? 절대적인 가처분 시간, 상대적 가처분 시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는 가처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까지 문제가 결국에 사람들을 스트레스로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 너무 꿀잼 사회고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는 사회고 사람들이 너무 촘촘하고 첨예하게 서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SNS를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마음챙김 명상이죠. 마음챙김 명상. 네. 마음챙김 명상은 사실은 정말 5초 만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심호흡을 한 번. 명상. 예. 네, 마음챙김 명상을 심호흡을 한 번 이렇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이런 말하자면 자극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활동들을 늘리면 점점 더 이런 자극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가처분 시간을 조금 더 나한테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게 되었을 때 사실은 좀 덜 맛있어도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충분한 그 음식의 재료의 맛을 즐길 수가 있고 또 숏폼을 봐야만 즐거울 수 있는 사람도 마음 챙김이 된 상태가 되면 걷기라든지 달리기를 통해서 충분한 농후한 리치한 굉장히 두꺼운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뭐 이렇게 자기가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쉬는 시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렇죠. 좀 잠자는 시간 최소한 이 정도 보장하자. 네. 잠자는 시간 줄이고 놀러 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좀 그렇게 가야겠네. 네, 그래서 우선 잠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예. 그 외의 여가 시간도 가능한 한 내가 즐길 수 있으면서 나한테 건강한 방식으로 또 건강한 자극, 건강한 도파민이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숏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마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도파민 계속 보게 돼요. 네, 계속 보게 되고 예. 잠도 오히려 못 자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 네. 것들이 아니라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일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다 지금 아마 들으시면 다 내 얘기인가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출출이들 궁금한 거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의 질문 많이 와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연 출출이가 스승님 소세지랑 라면 중에 뭐가 더 나쁘나요? 둘 다 나쁘겠지만은 더 나쁜 걸 알려주세요. 네, 둘 다 사실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소세지는 가공육이죠. 네. 가공육은 붉은 고기를 주로 가공을 하는데 네. 가공육 자체는 많이 먹으면 네. 사망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기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고기를 예를 들어서 삶아 먹거나 하면은 정말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네. 가공육을 만들면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네. 그래서 가공육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라면도 사실은 혈당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라면 자체를 네. 뭐 운동 안 하고 그냥 먹는다. 그러면은 뭐 좋지 않습니다만은 네. 또 라면도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을 하고 나서 먹는다든지 네.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먹는다든지 마라톤을 하고 나서 먹는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왜냐하면 마라톤 하면 땀도 많이 흘리니까요. 그러니까 마라톤도 라면도 예. 먹기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세지와 라면을 뭐 둘 다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소세지도 만약에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먹는다라고 하면 영양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렵고 그 나쁜 정도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마라톤 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답변을. 네. 자, 다음은 또 아이디 애플짱. 40대가 되면서 얼굴도 푸석하고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마디마디 안 아픈 곳이 없네요. 노화는 그냥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영양제라도 챙겨 먹으면서 끝까지 저항해봐야 될까요? 네, 노화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노화를 생각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7.5년 정도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노화를 일본에서는 향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향할 때 향. 향한다. 지향한다. 향노화. 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노화의 속도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요. 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잘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가지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네, 평소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그렇죠. 좋겠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이라.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추수연 출출이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꼭 잘 챙겨 드시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고기는 잘 안 드시고 두부나 콩 종류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데 이거 문제 없나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은 30, 40, 50 네. 우리들은 고기를 줄이고 줄여야 돼요? 식물성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했을 때 네. 젊은 사람들은 식물성을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네. 그래야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보통 65세 이상, 네. 특히 7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씹기도 어렵고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사실은 근손실이 잘 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고기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을 안배를 하시는데 연배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동물성을 더 늘려주시는 게 대부분 좋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면요. 잘 들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원하는 거 아닌 걸 먹어야 되네요. 그게 되게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 분석해 보면 네. 3, 40대가 흰쌀밥 많이 먹고 60, 70대가 잡곡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것도 건강하시려고. 거꾸로 해야 돼요.
3, 40대는 혈당 스파이크 예방해야 돼서 잡곡 많이 먹어야 되고 못하겠어요 선생님. 6, 70대는 하루 3끼를 어. 고기 반찬에 흰쌀밥을 잘 드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안 됐어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됩니다. 못하겠어요. 네. 억울합니다 진짜. 자 저희 최초로요 2부를 넘겨서 오늘 3부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또 우리 정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고릴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사 선생님 왔을 때 질문을 쭉쭉 빼야 됩니다. 예, 쭉쭉 빼야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와 있습니다. 정준출출이가 와 퇴근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도움되는 말씀을 나누셔서 아니 어떤 분이시지 해갖고 궁금해서 보이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로 보라. 오셨대. 보이는 꿀디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고품격으로 고급 정보까지 주는 방송이었네요. 더 빠져들어요라고. 네, 앞에 안녕하세요.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또 나가고 있으니까 진짜 또 궁금해서 오셨나 봐요. 와, 영광입니다. 예, 혹시 또 유민상이 배고픈 라디오니까 지금 가짜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좀 선생님 모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이제 3부에서 선생님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만날게요. 자, 우리 배움의 민족 노년내과 1인자 아산병원 정현 교수님하고 최초로 2부를 넘어 3부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문자 오셨는데 요게 우리 쌤의 전문 분야입니다. 0899님이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노년에 치매가 올까봐 두렵기도 한데요. 이거 치매 예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노답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리스크다. 네,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몸의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머리의 노화도 느리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다 같은 거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경박단소하게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들. 머리도 결국 우리 몸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들. 만성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 제 외래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네. 제가 좀 답답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고지혈증 약을 먹기가 싫다. 왜?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한번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하지만 뇌 영양제를 처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고지혈증이 뇌도 좋은 건가요? 왜냐하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뇌혈관에 뇌경색 오지 말라고 치료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잘 통하라고. 네, 혈관 우리가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머리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는데 뇌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체 활동,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 많이 쓰는 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 고스톱 쳐야 되는. 고스톱도 좋습니다. 수도쿠도 좋고요. 글쓰기, 책 보기 다 좋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인지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몸 고생, 머리 고생, 마음 고생 세 가지 고생을 사람은 평생 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 늦추는 순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평생 현역 마인드로 액티브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집에서 나가서 가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기 동네 노인정 같은 거. 그렇죠. 복지회관 이런 데 너무 가시고. 좋은 거죠. 친구 사귀시고. 네,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게 맞아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몸이 느리게 나이 드는 거는 머리가 느리게 나이 드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중년기부터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몸고생, 머리고생, 약간의 마음고생 세 가지를 하는 게 좋다. 사람 만나는 거 계속해라. 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정보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는 본인도 본인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우리 7656님이 라디오에서 중년들의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마음까지 치유받는 것 같아요. 갱년기라서 또 감정이 롤러코스터 같았거든요. 라고. 이것도 갱년기도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쌤 분야에 들어가나요? 제가 부인 내분비는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그 타겟 질환은 아닙니다. 아, 갱년기는 그 부인만 그 여성분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성 갱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남성이 보통 한 70대 중반 되시면 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하. 또 진짜 현저하게 떨어진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근육이 빠지고 또 인지 기능이 그러니까 치매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막 너무 낮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선생님이 갱년기 전문이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 이제 운동하고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 고생, 머리 고생, 네.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네, 몸 고생, 몸 운동하고. 네. 같이 하고 계시면은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선생님 오늘 저기 뭐야 이거 시간까지 넘겨가지고 아유 원래 얘기된 것보다 더 오래 계셔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약속보다 더 계셨으니까 저희가 5,000원 더 드리도록. 쪼크입니다. 네, 맛있는 거. 예, 맛있는 거 당연히죠. 저 대접해 드려야죠. 선생님 그래도 저희 라디오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저기 네.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소감 한 말씀. 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막 삼천포로 빠지는데 예. 제지도 안 해주시고 삼천포라니요. 네. 우리는 그런 곳 아닙니다. 진짜 선생님 할 수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네 평소에 하고 싶던 말씀들을 다 드릴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단순히 어떻게 먹고 어떻게 또 운동해라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들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지고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의 외부에서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몸과 마음이 덜 힘듭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또 생활 건강 관리를 전면적으로 한번 잘 관리를 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예, 우리 또 임영희님이 12월 28일 오늘 방송은 꼭 다시 듣기로 한 번 더 들으면서 메모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방송을 거의 다 챙겨보는데 오늘은 꿀리와 주고받는 정보라서 더 친근하고 좋네요라고. 오늘 보셨잖아요. 예, 선생님 방송 정말 많이 나가시지만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쭉 다 한 거 많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쪽쪽 하고 싶은 말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주 알짜 방송.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선생님 그 노래를 하나 직접 네. 또 선곡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노래 골라주셨나요? 네,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쵸. 그레이티스트 쇼맨이죠. OST 중에서 This Is Me입니다. 이 노래 왜? 굉장히 좀 지쳐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플레이리스트로 들어 있는데 굉장히 달리다가 지쳐 있을 때 한 30km 정도 뛰고 나서 지쳤을 때 들으면 상당히 힘이 많이 나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감정적이시구나. 네, F T입니다. 하나도 안 맞는군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 꼭 한번 더 나와주십시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아산병원의 정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